지금 상황이 커지는데 지금 이 녹음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아이들로 치면은 역할놀이, 역할극처럼 본인의 핸드폰, 아들 핸드폰, 회사 핸드폰 세 개 놓고 여기다가 이거 올리고 여기다 이거 올리고 여기다 이거 올려서 조작을 했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지금 법률 검토가 끝났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2분 40초짜리 네. 녹음 파일 원본을 한번 역사상 최초로 네. 대한민국 단독 보도. 단독은 늘 단독이죠. 예, 그 음성 파일을 교수님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었어요. 예, 지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변조되지 않은 원본 파일이라는 거죠. 저희는 그 4월도 가짜는 가라. 그 변조된 거 안 씁니다. 네. 있는 그대로. 예. 자, 한번 좀 틀어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예, 저번에 제가 잠깐 카톡에서 여쭤봤었던 내용인데요. 뭔데? 문 후보님 아들 준용 씨 관련해서 같이 파슨스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원 기간 안에 했는지 지나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겠죠. 걔가 뭘 알겠어.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그렇군요. 아니, 아까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아드님이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 후보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셨던 동료들한테 들은 얘기하고 전혀 달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말이 돼야 아유, 왜요? 참.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그래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너무 문 후보께서 자신있게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의아하긴 했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네, 더 이상 네. 얘기할 수가 없네? 예, 불편하신데 제가 자꾸 여쭤봐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예, 잘 지내?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철 교수님 말씀 들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 샵 5400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잘 지내? 그러니까 저 남자 목소리가 누군지 아시죠? 동생이라는 거잖아요. 남동생. 동생이요. 예, 남동생 사촌 남동생을 시켜가지고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정치를 갈망하는 한 정치 지망생의 자작극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이고 안철수 대표하고도 후보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정치적으로 인연도 깊었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과연 혼자의 판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개인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두 차례 걸쳐서 이용죽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계속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군데가 좀
증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저 변조된 것을 풀어보니까 예,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앳된 목소리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네요. 예, 남자분요. 네네. 예. 참 어이가 없어서 다들 우리 세 사람이 허탈한 웃음을 지금 짓고 예.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어난 겁니다. 예. 아니 정치권에 오래 계셨잖아요. 훈수도 많이 여러 드시고. 지켜봤죠. 그런데 저도 강심장이라고 하게 되면 5천만 분의 1인데 저도 저런 걸 조작할 생각을 아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저런 걸 조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옛날에 진짜 막걸리 방공법이 있을 때도 저런 거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뭔가 저분의 배후에 예. 어떤 뭐가 있을 집단과 것이다. 조직의 어떤 그 조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혹은 공모가 있지 예.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분이 그 정치적 초년병이어서 예. 저렇게 겁 없이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예. 정치권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본 사람은 저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감히 저런 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청춘 콘서트 때부터 보면 저 이유미 씨가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게 2011년이거든요. 그럼 정치권에서 같이 이 살을 부대끼면서 지낸 게 아유미 씨도 6년이에요. 근데 6년 동안 격동의 시기를 거쳤거든요. 12년에 대선 후보 갔다가 포기했죠. 양보했죠. 2016년에 총선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재보궐선거 했었죠. 이번에 또 대선 있었죠. 이러면서 지금 4건의 선거를 집중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의식이 압축 성장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기술이 아주 기술이 압축 성장을 한 모양이죠. 정치 기술이. 야, 저거를 정말 보통 그 강심장이 아니고선 이제 저지를 수 없는 일이고. 근데 가면서 또 아니면 당원이나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섭섭함을 또 문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이용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대목은 섭섭함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프레임 전략이 의도적으로? 예. 이용주 의원 얘기로는 예. 당이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맥락은 예. 이런 것이었대요. 이제 이분이 이용주 의원한테 와서 고백을 하니까 6월 24일이죠.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이 당신을 도와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뒤집어 가지고 또 당을 엮어 드리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과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주 나쁜 일을 집중적으로 배운 것은 사실인 것 같죠. 저분의 스승은 누굴까요? 나쁜 일을 가르친. 근데 이제 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저분의 어떤 범법 사실이 예.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고 주목해야죠. 또 하나는 저것을 거르지 못하는 그게 더 문제죠. 국민의당의 그게, 예. 그 체계와 내부 능력의 문제이죠. 우리 뭐 두 분 다 아시겠지만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욕망의 찌꺼기들이 다 몰려오는 것이잖아요. 예. 좋은 욕망, 나쁜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오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예. 의사결정에. 무슨 뭐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기존에 좀 제도화된 정당들은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요. 서로 경계하고 견제하고 또 어떤 관찰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렇게 걸러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체제에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요. 예.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미라는 여성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여수 출신이고 여수 여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지난 총선 때는 이용주 의원하고 둘이 경선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그 공천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불만을 가지고 농성도 앙심을 하고. 주고 있었어요? 앙심이라기보다는 좀 불만이 있었겠죠. 나처럼 훌륭한 그
여성 정치인을 몰라보고 공천에서 탈락 혹은 배제하다니 뭐 이런 이제 속상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뭔가 자신의 그 유력한 정치적 지위를 좀 선점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당직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에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문준용 의혹에 집중을 했었어요. 복귀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데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에 여러 조직이 있으면 거기가 좀 약간 네거티브를 담당하는 팀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저도 복귀를 해보면 관련자들이 기자들한테 문준용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야 된다. 왜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안 하냐. 근데 취재를 해도 뭔가 이를테면 안 나온 지금 거 여기 아니에요. 등장하는 교수님, 그 남동생의 주장처럼 그 교수님의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이 돼야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예. 기자들은. 근데 확인이 안 되면 기사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적극적으로 확인은 안 해주고 지나치게 의혹 제기만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메일 주소 알려주고 이걸로 이제 가름하자 이런 거였는데 워낙 뭐 이게 그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커지니까 그 교수님 자체가 뭐 말씀을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기자들이 좀 기다려달라. 당은 그것을 이해했다는 건데 지금 보면 그 검증 자체가 굉장히 부실했고 그냥 이거저거 다 던져놓고 선거 끝나면 어차피 다 취하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묻지마 공세를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음성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톡 대화도 또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증스럽다는 말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에서 당시 파슨스 스쿨에 다녔던 학생이 3명이었고 시기나 이런 전체적으로 변조된 것을 들어보니 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실명을 밝히면서 나타난 친구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한 명은 미국에 있었고 남학생 3명 중에 난데 그럼 그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들었을 리는 없고 그 친구는 잘 모른다 그런 내용을. 그건 나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반박을 하면서 나왔고 또 하나 그때 내용 중에 하나가 문준용 씨는 아빠란 표현을 안 쓴다. 아버지라고 한다.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총론도 그렇고 디테일도 그렇고 파고 들어오면서 검증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왜 외면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죠. 실제로 뭐 기자회견해서 이것을 좀 문제를 공개적으로 삼자라고 하니 예. 그제서야 이유미 씨가 하지 말자고 이게 그렇죠. 주저하고 말렸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을 안 한 것 같죠. 이유미 씨는 뭔가 자기 공으로 좀 이렇게 떠벌리고 나서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발을 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런 징조를 놓친 것도 뭐 당이 현재 통탄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용주 의원도 뭐 본인은 몰랐다고 하고 이준서 씨도 몰랐다고 하는데 이준서 씨 몰랐다고 하는 거는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이제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로 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용주 의원은 복수의 사람들부터 확인했다 해서 복수가 누구냐 했더니 한 방송에서 이준서 씨와 제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보자 2명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석연치 않지 않나요? 부장검사 출신이. 그분이 정치 초년병입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털어놓자. 옛날 뭐 어머니들이 말씀하시는 표현을 빌리자면 눈에 뭐 씌인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예. 뭐 그것을 좀 사회학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 선거 막바지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막 내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그런 예. 상황에서 뭔가 공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공명심, 허영심, 뭐 그릇된 욕망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이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예. 오히려 거기에 말려 들어가 버린 예, 그 뭐 책임의 소재는 뭐 어디까지인지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예. 국민의당 전체가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꼴이 됐죠. 국민의당 지도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찌됐든 이제 이 사실이 지난 주말에 알려지고 이유미 씨가 이제 그 여수에 내려가서 이용주 의원을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주말 사이에 이유미 씨하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둘이 각각 다른 방에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합산한 결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곧바로 박주선 대표에게 연락을 해서
대국민 사과로 이어지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특검을 하자 뭐 하자 뭐 별의별 얘기를 또 꺼냈다가 또 다시 또 주워 담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긴 한데 큰 틀에서 보자면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고 대응이 잘 안 되고 있고 당 내부에서는 이 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일부는 탈당해서 다른 당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지금 자중질환의 상황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016년이죠. 그때 그 총선 당시에 있었던 그 홍보비 파문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보다 한 10배 이상의 충격이 당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 내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번에 또 경선 과정에서 원광대 학생들 동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당에서는 네. 사실 그런 잡음이 좀 있어요. 뭐 그 정상적으로 그 전당대회 한다 그러면서 찻대기 하는 거 뭐 비일비재했던 일이고 물론 그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네. 일상적인 일이고 또 이제 그런 것을 자꾸만 견제하면서 더 나은 정치 문화를 갖고 있는 정당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도 지금 무척 당혹스러워하지 않나요? 당황스럽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것이 구태 정치와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를 새 정치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 새 정치에 부합하는 것이냐. 근데 네거티브가 너무 강도가 세진다. 기자들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의혹은 많은데 그 해명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기자들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좀 기자들의 영역이야. 취재 좀 해줘봐.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지 자꾸 우리한테만 달라 그러면 어떻게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대단히 나이브한 측면도 있고요. 선거 막 이런 무책임하게 의혹 제기를 해놓고 선거 끝나면 어차피 다 고소고발은 취하하는 거니까 일단 질러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당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교수님? 저는 발빠르게 사과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예. 특히 이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그 아들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훌륭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곧 바로 이제 특검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개인적 입장으로 박 전 의원이 얘기를 했죠. 예, 뭐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의 진정성이 확 덧쳐버린 거죠. 예, 그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왜곡되어 버리고 전달되지 않는 훼손되어 버린 거죠. 예. 아니 뭐 반성을 하면 이제 일관되게 진지하게 뭐 반성을 해야 되지. 너는 잘났냐 뭐 이렇게 지금 하면 그게 반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대목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당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법적 도의적인 문제로 계속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미 씨의 그 범죄 행위가 단독이었는지 공모가 있는지 혹은 또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이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건 검찰의 몫이고.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고 그 책임의 그 경중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 이것은 사법기구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의적 책임의 문제는 학교나 교회가 하는 일이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조직이지 정치적으로. 않습니까? 아하. 그러면 정당은 당연히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론 따져야 되지만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직접 조작에 개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선거 캠페인에 아주 강력한 소재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강력하고 주요한. 네. 예.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선거 막바지 중요한 예. 국면에서 그러면 그 조작에 직접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선거대책기구가 공식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돼요. 그 왜? 정당은 정치기구지 않습니까? 예. 이거 어떤 문제를 두고 있을 때 검사가 하는 그 대응책하고 학교 선생이 생각하는 대응책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검사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죄를 어겼느냐, 멀었느냐. 그 다음에 선생은, 너 좀 얘가 뭔가 좀 뉘우치고 있는지, 뭐 스스로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지 이 점을 주목하는데 정치기구는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덕목의 바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계속 법적 도의적 수준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이유미는 국기를 물랑케 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될 그런 짓을 했다. 이건 이제 법적 책임에 대한 엄중함의 표현이거든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이죠. 저희 그 얘기로 국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이유미와 뭐 이준석과 같이 했느니 안 했느니 또 그것을 뭐 사전에 어디까지 알았느니 안 눈치를 알았느니. 챘느니 아니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소재로 활용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 있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저께 일이 공개가 되고 나서 지금 이틀이 지나고 있는데 다들 미흡해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 언론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정당이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점을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좀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특검 얘기 나올 때 해도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들의 눈높이를 이해를 못할까?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어디까지 가 있고 특검이라고 하면 그리고 심지어 그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요즘 유행하는 유체이탈화법 아니냐 저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지 정치적으로 이런 지적들을 많이 했단 말이고 SNS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로부터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특검 문제는요. 우선 이 사과하고 그 사죄가 받아들여지고 이 문제가 정리되면 그 다음에 그 특혜 채용 문제는 나중에 다루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건가 봐요. 했지만은 이미 뭐 특검 논란이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전다 이미 건드렸죠. 그랬고 이제 남은 것은 역시 법적 도의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어떤 정치적 책임을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남아있는 과정입니다. 장 기자님, 지금 교수님 말씀이 저는 제가 친한 분이어서 그런지 귀에 쏙쏙 와닿는데요. 예,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취재를 좀 해보면 동의를 안 하시네? 네? 동의를 안 하시네. 아니요, 저는 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대목이 제가 이렇게 취재를 국민의당 쪽에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유미 씨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구속이나 혹은 또 법정형을 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그 윗선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므로 무혐의 처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질 것은 어느 선이고 그 이상은 아니므로 당이 전체적으로 다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분위기이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이 실제로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 사람들은. 그래서 기자들한테 끊임없이 그 투트랙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미 씨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까지 조작을 했을 거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못했다. 그럼 검증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 인정한다. 그것은 그것이지만 이 문제 때문에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이 사그라들어서는 안 된다. 그게 국민들하고 그 눈높이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의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쌍끌이 특검이라는 측면으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고 스스로 이제 걷어들인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이제 좀 어쨌든 현실에 근접해서 지금 특검할 때냐. 그렇죠.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김태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적 영역에서 법률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책임을 지되 공당이 아주 막중한 선거 가운데 이 조작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마구 퍼뜨리고 카드 섹션도 했잖아요. 막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복기를 해보면 대선 당시에 가장 집중했던 게 문준용 씨 의혹이었어요. 국민의당이. 문유라라고 했었잖아요. 문유라.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정유라 씨
말 타고 다닌 것 때문에 얼마나 국민적 공분이 컸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비유해서 지금 청년들 실업 문제 심각하고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정유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박근혜와 정유라 뭐 이렇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문재인 대통령 똑같은 거네. 문재인 후보도 똑같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죠. 국민의당이. 그래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에 이게 조작이었어? 이러니까 너무 황당해하는 거죠. 국민 여론은. 교수님, 안철수 후보는 현재 아무 입장을 표명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당의 비대위원장 박주선 그리고 그 원내대표는 김동철 의원이지만 누가 봐도 국민의당의 최대 주주 오너는 안철수 의원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책임의 연관도 있지만요. 예. 또 뭐 이유미 또 이준서. 이준서라는 분이 그 안철수 전 후보에 아주 가까운 분이었고 예. 직접 뭐 영입을 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의적인 책임을 이제 문제 삼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도 그 문제는 이렇게 봐요. 뭐 그런 문제 개인적인 관계가 있건 없건 간에 예. 선거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최고의 책임을 지는 그 장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선거 운동 과정에서 일어났던 중차대한 문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최고의 책임을 지었던 분으로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를 하셔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요. 저는 오늘 뭐 오전 몇 개 언론 인터뷰에서 그 안철수 전 후보가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뭐 꼬리를 물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전 후보가 이 위기 상황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대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지도력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위기 수습의 지도력.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오류가 있었을 때 그것을 고쳐가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비는 이런 것도 정치 지도자의 중요한 능력이고요. 그럼요, 사과할 이 줄 알아야죠. 국면에서 예. 지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자꾸 방어적으로 이 문제를 보실까봐 좀 걱정인데 물론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그 집단적으로 처하고 있는 위기 상황을 예.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보임으로써 정말로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매기고 또 내공을 다져가고 그럼으로써 개인의 어떤 정치적 비전이나 본인을 서포트했던 국민의당과 지지자들에게 뭔가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를 뭐 제가 막 질타하고자 하는 함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위기 수습을 하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라. 그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법적으로 내가 책임이 있네 없네 이 사람은 나는 안 해 모르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이건 내가 책임진다.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이 국민들의 눈높이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내서 정봉주의 품격 시대라도 좀 보시면 좀 아이디어를 찾지 않을까. 우왕좌왕 자중질환 벌이지 말고 방금 교수님 말씀 말 맞다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지도력을 발휘해서 파도를 뚫고 나가는 그러한 선자의 모습을 보이면 그나마 남아있던 지지자들도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본 사람은 저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감히 저런 일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청춘 콘서트 때부터 보면 저 이유미 씨가 안철수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게 2011년이거든요. 그럼 정치권에서 같이 이 살을 부대끼면서 지낸 게 아유미 씨도
6년이에요. 근데 6년 동안 격동의 시기를 거쳤거든요. 12년에 대선 후보 갔다가 포기했죠. 양보했죠. 2016년에 총선했었죠. 그리고 그 전에 또 그 재보궐선거 했었죠. 이번에 또 대선 있었죠. 이러면서 지금 4건의 선거를 집중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치의식이 압축 성장한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기술이 아주 기술이 압축 성장을 한 모양이죠. 정치 기술이. 저거를 정말 보통 그 강심장이 아니고선 이제 저지를 수 없는 일이고. 근데 가면서 또 당원이나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도 나를 케어하지 않는다.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섭섭함을 또 문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이용주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 대목은 섭섭함이 아니라 완전히 그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이 프레임 전략. 의도적으로. 예. 이용주 의원 얘기로는 예. 당이 그 케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의 그 맥락은 예. 이런 것이었대요. 이제 이분이 이용주 의원한테 와서 고백을 하니까 6월 24일이죠. 예,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이 당신을 도와주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저 뒤집어 가지고 또 당을 엮어 드리려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과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아주 나쁜 일을 집중적으로 배운 것은 사실인 것 같죠. 저분의 스승은 누굴까요? 나쁜 일을 가르친. 근데 이제 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상황이 커지는데 지금 이 녹음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종의 아이들로 치면은 역할놀이, 역할극처럼 본인의 핸드폰, 아들 핸드폰, 회사 핸드폰 3개 해놓고 여기다가 이거 올리고 여기다 이거 올리고 여기다 이거 올려서 조작을 했다는 건데요. 잠깐만요. 지금 법률 검토가 끝났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 2분 40초짜리 네. 녹음 파일 원본을 한번 역사상 최초로 네. 대한민국 단독 보도. 단독은 늘 단독이죠. 예, 그 음성 파일을 교수님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었어요. 예, 지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변조되지 않은 원본 파일이라는 거죠. 저희는 그 4월도 가짜는 가라. 그 변조된 거 안 씁니다. 있는 그대로. 예. 자, 한번 좀 틀어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예, 저번에 제가 잠깐 카톡에서 여쭤봤었던 내용인데요. 뭔데? 문 후보님 아들 준용 씨 관련해서 같이 파슨스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 뭐 아빠가 네. 얘기를 해서 네.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지원 기간 안에 했는지 지나고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겠죠. 걔가 뭘 알겠어. 뭐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그러니까 정치를 갈망하는 정치 지망생의 자작극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어쨌든 이제 카이스트를 졸업한 학생이고 안철수 대표하고도 후보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깊었던 정치적으로 인연도 깊었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이게 과연 혼자의 판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개인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2차례 걸쳐서 이용죽 공명선거 추진단장도 계속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군데가 좀 증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저 변조된 것을 풀어보니까 교수님하고 얘기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앳된 목소리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네요. 예, 남자분요. 네네. 예. 참 어이가 없어서 다들 우리 3 사람이 허탈한 웃음을 지금 짓고 있는데, 저 변조된 것을 풀어보니까 왠지 목소리가 앳된 목소리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네요. 예. 예. 참 어이가 없어서 다들 우리 3 사람이 허탈한 웃음을 지금 짓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 아니 정치권에 오래 계셨잖아요. 훈수도 많이 여러 드시고. 지켜봤죠. 그런데 저도 강심장이라고 하게 되면 5천만 분의 1인데 저도 저런 걸 조작할 생각을 아니 정치권에 있으면서 저런 걸 조작을 해야 되겠다. 이거 옛날에 진짜 막걸리 방공법이 있을 때도 저런 거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편에서는 이제 뭔가 저분의 배후에 예. 어떤 뭐가 있을 집단과 것이다. 조직의 어떤 그 조력이 있지 않았겠느냐, 혹은 공모가 있지 예.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저분이 그 정치적 초년병이어서 예. 저렇게 겁 없이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지만 예. 정치권에서 이제 저분의 어떤 범법 사실이 예. 일차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목해야죠. 일이고 또 하나는 저것을 거르지 못하는 그게 더 문제죠. 국민의당의 그게, 예. 그 체계와 내부 능력의 문제이죠. 우리 뭐 두 분 다 아시겠지만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욕망의 찌꺼기들이 다 몰려오는 것이잖아요. 예. 좋은 욕망, 나쁜 욕망 뭐 이런 것들이 다 오고 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중요한 예. 의사결정에. 무슨 뭐 증명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기존에 좀 제도화된 정당들은 그런 것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서로 경계하고 견제하고 또 어떤 관찰하는 이런 제도적 장치와 정치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된 사람 안 된 사람 이렇게 걸러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체제에 구멍이 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요. 예.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미라는 여성의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여수 출신이고 여수 여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지난 총선 때는 이용주 의원하고 둘이 경선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그 공천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불만을 가지고 농성도 앙심을 하고. 주고 있었어요? 앙심이라기보다는 좀 불만이 있었겠죠. 나처럼 훌륭한 그 여성 정치인을 몰라보고 공천에서 탈락 혹은 배제하다니 뭐 이런 이제 속상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어떻게든 공을 세워서 뭔가 자신의 그 유력한 정치적 지위를 좀 선점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당직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에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굉장히 문준용 의혹에 집중을 했었어요. 복귀를 해보면. 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그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데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선거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그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아드님이 뭐,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뭐,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 후보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부하셨던 동료들한테 들은 얘기하고 전혀 달라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아, 왜요? 참.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아, 그래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에 뭐,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아니, 너무 문 후보께서 자신있게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의아하긴 했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네, 더 이상 예. 얘기할 수가 없네? 예, 불편하신데 제가 자꾸 여쭤봐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예, 잘 지내?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그 김철 교수님 말씀 들어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5400, 샵 5400 정보 이용료 100원이 부과됩니다.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 기자님. 네. 잘 지내? 그러니까 저 남자 목소리가 누군지 아시죠?
동생이라는 거잖아요. 남동생. 동생이요. 예, 남동생 그 사촌 남동생을 시켜가지고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쭉 들여다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사실